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77차 수요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77차 오늘 진행될 수요 시위는요,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3월 6일이죠. 내일 모레가 3월 8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외치면서 한 1만 5천 명 정도가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날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매우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한 해였습니다. 미투가 온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성폭력과 혐오, 성차별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졌던 우리 사회 구조에서 바꿔야 한다, 변혁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성평등이고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이러한 외침이 온 사회를 흔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희도 오늘 집회에서, 그리고 또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은 미투를 처음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선배들이시고 그 모범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1377차 수요 시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피켓도 새로 만들고 풍선도 나눠드렸어요. 혹시 풍선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좀 풍선을 달라고 하시면 나눠드릴 거예요. 일단 풍선도 힘차게 흔드시고 피켓도 높이 들어서 오늘 수요 시위에 우리의 요구 외침을 또 우리 사회에 또 일본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시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이죠. 전남 담양에 사셨던 곽예남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2분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곽 할머니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잠깐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굉장히 오붓한데요.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개학 첫 주라 묵념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일어나서 해볼까요?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먼저 할머니에 대한 약전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예남 할머니는 1925년 전남 담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44년 봄 아침나절 동네 여성 5명과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다가 일본군의 순사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당하셨습니다. 같은 동네 여성들 외에 7명의 여성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듬해 곽예남 할머니의 부친은 화병으로 사망하셨지요. 할머니는 1년 반 동안 끔찍한 성노예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위안소는 2층 건물에 방이 24개나 있었고 일본인 여자, 중국인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기모노를 입어야 했습니다. 외출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위안소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십니다. 혼자 하는 외출은 허용되지 않았고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 2~3명이 동행해야 나갈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3차례씩 방에 있는지 검사를 받아 도망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관리인의 동행 하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할머니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오시지 못하고 오래도록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안휘성 숙주까지 흘러들어가서야 겨우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중국에 살면서도 조선의 국적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MBC 프로그램 느낌표의 한국정신대 연구소의 도움으로 2004년 국적을 회복하고 귀환해서 한국의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하셨습니다. 그 후로 조카 보호로 살고 계셨는데요. 60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났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잃어버린 딸을 못 잊으셨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머물면서도 고국의 국적을 버리지 못하고 힘든 생을 어렵게 버텨내셨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사죄 한마디 받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모두 묵념하시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요, 수요 시위를 여는 노래 바위처럼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율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바위처럼
맞습니다. 평화나비는 항상 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미래세대 동반자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 이어지기 전에요. 자, 저희들이 새로 만든 그 피켓 보시면 노란 면에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보라색 면에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우리가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호를 한번 힘차게 외쳐볼 텐데, 우리가 뭔가 단합된 모습, 그리고 이 조금 뭐랄까요, 각진 모습, 이게 좀 힘이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인원이 조금 아베 씨 손을 한번 일어나 봐주실래요? 아베 씨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아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연합뉴스 건물 쪽은 보라색 면이 저를 보게, 피켓 보라색 면이 저를 보게, 그리고 아베 씨를 중심으로 해서 저 길가 쪽에 계신 분들은 노란색 면이 저를 보게.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식 사죄하면 보라색이 공식 사죄하고 외치고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법적 배상하면 여기 내리시고 노란색 면이 법적 배상하면서 올리십니다. 그리고 차별 철폐하면 보라색 올립니다. 내리시고 혐오 철폐하면 노란색 올리고 내립니다. 이거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이렇게 8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니다. 공식 사죄! 공식 사죄! 아니. 공식 사죄는 보라색만 올리시라니까. 공식 사죄. 그 다음 바로 법적 배상할 거예요. 그러면 노란색만 올리세요. 자, 해볼게요. 시작.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잘하시네요. 아주 잘하십니다. 자, 풍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좋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면서 와! 아주 좋습니다. 이따가 다 끝나고 우리 다시 한번 구호 힘차게 외치고 풍선도 흔들고 풍선도 날려보고 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갈게요. 다음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님의 경과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굉장히 좋은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시작.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너무 작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렇게 어떻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되겠어요? 공식, 저는 마이크 뺍니다.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다시 제가 공식 사죄부터 신호해서 이쪽 시작하세요. 공식 사죄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큰일 났다.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죠? 비록 우리 할머니 떠나셨지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늘 죽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는 무지 일본이 봤을 때는 저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하고 산 사람처럼 함께 운동을 하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는 그런 의미죠. 죽음도 딛고 또 고통도 딛고 일어나서 이겨낸 우리들의 이 평화로의 싸움, 그게 바로 이 보라색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여성,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성폭력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전쟁 폭력, 인권 문제는 이야기됐어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쉬쉬대고 수치스러운 문제로 침묵하고 은폐되었던 문제,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고롯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평화로에 서 있는 이유가 세계 여성의 날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도 인권 문제를,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 여러분, 평등한가요?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다 존엄한 존재로 또 바통을 받들고 있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곳 평화로의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올해 4.1운동 100주년이라 그래서 지난 3월 1일 전국 곳곳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그 만세 소리가 가슴속에 잘 와 닿았나요? 어쩐지 저는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저 만세 소리는 누구를 위한 만세 소리일까? 저 만세 소리는 우리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를 당했던 여성들도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일까? 3.1운동 100년이 되었지만 그 100년의 만세 소리에 아직도 이곳에서 만세 소리를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외침, 그 외침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3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만세 소리는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3월 1일, 아니 일제식민지 시기에 남북의 여성들은, 남북은 분단이 되지 않았고 하나의 민족이었고, 또 그 전쟁에서, 그 일제식민지에서 같은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73년 동안 피해자들은 서로 고향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도 없었고 고향을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13살에 집을 떠났던 우리 기로녹 할머니, 아직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내가 평양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박한, 그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꿈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지난 28년 동안 우리들의 운동 현장 속에서 여성들은 이겨내고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분단이 허물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지난 2월 12일, 13일 금강산에서 남북 여성들은 새맞이 연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목소리를 모으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3월 1일 우리의 만세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범죄를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불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행했던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공식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는 그 어떤 망언도 행동도 중단하라. 걷어치우라고 사실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제1동포들에 대한 차별, 탄압, 제1동포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평화헌법을 호시탐탐 계약해서 그들이 재무장하고 한반도의 유사시에 다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장비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로 그렇게 요구하고, 그 요구를 역사적인 3월 1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2분의 1면 광고로 실었어요. 네, 대단하죠? 그 광고를 누가 실어줬느냐? 바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금을 통해서 실어줬어요.
그 중요한 목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담았던 이유는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는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전해져야 되고 세계 시민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숱한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1월 28일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우리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수많은 방송과 언론들이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인권과 평화운동가로서의 삶을, 자신도 아프면서도 자신도 그와 같은 끔찍한 피해를 겪었으면서도 콩고와 우간다와 베트남과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내고 후원금을 내고 또 직접 지원하고 연대 활동을 펼쳤던 그 김복동 할머니의 생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즈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우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과했고 보상했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문을 보냈고 그 반박문을 뉴욕타임즈는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일본 정부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공격하고 반박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고하고 우아하게 우리들의 그 존귀한 목소리를 광고에, 뉴욕타임즈 광고에 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자. 피해자들이 그동안 28년 동안 무엇을 요구해 왔는지, 100년 전 3일 그날 조선 사람들은 강토를 만세 소리로 덮었던 그 조선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했는가? 노예 생활을 거부하고 식리 생활을 거부했던 그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도 묘한 것이 작동되어서 뉴욕타임즈가 일본 정부가 하는 똑같은 말을 광고팀에서 저희들에게 해왔어요. 충분히 사죄했고 그리고 지불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광고가 아닌 워싱턴 포스트로 바꿔 탔어요. 완전 첩보 작전 같았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뉴욕타임즈 광고를 실을 거라고 그 전날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어쩌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뒷방에서, 골방에서 혹은 쉬쉬해가며 그 멋지고 그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한다라는 그 멋진 활동을 준비하면서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구나. 우리가 해외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는 금검력을 동원해서 로비하고 압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난해 필리핀의 시민들이, 필리핀의 피해자 단체들이 필리핀에 기린비를 세웠을 때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해서 필리핀 정부가 밤새 포크레인을 들고 와서 그 기린비를 철거해 버렸어요. 아주 덩그러니 큰 굴만 파져 있는 상태로, 아픔으로, 상처의 상징으로 그렇게 남아있잖아요. 올 한 해 우리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계 곳곳에 전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6월 19일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날, 그날 또다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이 땅에 전시 성폭력 피해를 만들어내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특히 우간다에서, 콩고에서, 코소보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향해 김복동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외치고 있는 무력 분쟁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도 인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김복동이라고 외치는 생존자들이 나타나고 전국 곳곳에서 우리가 김복동이다 라고 외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침묵했을 때 피해자들은 2차, 3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침묵은 곧바로 2차 가해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여성의 인권과
또 이 땅에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동지들이 되어서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연주를 듣고 이어갈 텐데요. 배윤경 선생님의 가야금 연주인데 가야금의 그 주제가 그날이 오면이에요. 우리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이루는 그날이 오면을 주제로 가야금 연주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외에서도 이렇게 가야금 소리가 우리를 집중시키게 한다는 걸 제가 그 사전에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마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참가단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요, 예수 성심 신여회에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화밭 나비 네트워크 더 세게 크게 예 박수 쳐주시고요.
원제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수녀님들. 네, 저 뒤에 계시네요. 성남 여성의 전화에서 오셨습니다. 오, 예, 고맙습니다. 마리몬드에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첫 자유발언은 경기도청에 소속되어 있으신 기자님들이시네요. 구영슬, 박상호 기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자들로서는 처음으로 이 자유발언 자리에선 경기도청 방송국의 구영슬 기자. 글로벌 이코노믹의 박상호 기자입니다. 네, 지난 3월 1일 3.1절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청 방송국에선 얼마 전 나눔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과의 이야기를 저는 결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할머님들께선 참변을 당하셨을 때 심정을 말씀하시면서 기자들과 수많은 인터뷰를 해도 왜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지 못하냐는 기자로서 저에게 가슴 저릿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일본의 반일륜적 만행의 증거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슈이자 역사, 그리고 기자로서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저희 경기도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님들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독립운동가를 위한 경기광복 유공연금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뜻을 가진 정신대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는 결코 자원에서 간 부대가 아닙니다. 최근에 만난 할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먹을 것 하나 없었는데 어떤 조선인 남자가 일본 공장에 취직할 여자를 모집한다며 돌아다녔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가 참변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토록 잔인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묵묵부답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 전제마저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은 일체 없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할머님들과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저희가 제작한 방송들은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과 비메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들이시라 방송을 보는 것 같았죠? 예. 다음 발언은요, 유재황 님인데요.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이십니다. 아베 가면을 쓰고 계시네요. 아베.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를 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 지극히 평범하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 유재황이라고 합니다. 예, 어느덧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 빈소가 차려진 3일 동안 저는 빈소에 찾아오시는 조문객들을 안내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님의 추모제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김복동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일본의 조쿠 조선학교에 후원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조쿠 조선학교였는데 조금씩 알아보니 현재 학교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민족 차별주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조쿠 조선학교에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기러녹 할머니께서도 조쿠 조선학교에 후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이런 현실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적금이 하나가 만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고 돈의 대부분은 집에 들였고 나름대로 제 몫이 돈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뜻깊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돈 중 일부를 할머니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조쿠 조선학교에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타지에서도 할머니들께 감사를 하며 자라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대표님 잠깐 나오시죠. 김복동의 희망의 대표님이시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님이신 윤미향 대표님께서 후원금을 받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계속 살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들을 계속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한 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요. 평화나비 네트워크 윤선혜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에서 2019 평화나비 런 서포터즈 단장을 맡은 윤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기러녹 김복동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세계를 향한 날갯짓 나비기금을 설립한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나비기금을 알게 된 건 3년 전 정도였습니다. 평화나비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배운다는 건 그저 좁은 길이 아닐까 생각했던 제게 그런 생각이 좁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님들이 나비기금을 통해 보여주셨던 날갯짓으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났고 분쟁 지역의 피해자들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제게 더 이상 그저 피해자가 아닌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뚜렷한 존재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베트남 평화기행에 가서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으로 태어난 한국 베트남 혼혈인 라이따이안 2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전쟁 그리고 성폭력이 남긴 생생한 역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알게 되면서 전쟁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그 피해는 수세대를 걸쳐서 지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전쟁 시 성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폭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여성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여성이 자신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한국 여성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원통해하셨던 28년 전 김학순 할머니, 그리고 수많은 목소리를 내셨던 할머니들,
할머니들께 우리 이제는 여성들이 살고 싶은 대로 목소리 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는 소식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13일 서울 5개 학교 그리고 제주 지역, 원주 지역에서 평화나비 동시다발 캠퍼스 수요지가 열립니다. 새 학기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알리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알려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대학생 전국 공동행동입니다. 학생 사회에 끊임없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지금 저를 포함한 평화나비는 열심히 2019 평화나비 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의 용기 있는 날갯짓을 더 많은 시민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행사인데요. 지금 2,000여 명의 시민분들과 그리고 17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화로에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피켓에 나와 있는 대로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우리가 이루자라고 외치면 이루자라고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우리가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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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화공연 이제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뮤지컬 배우이고 가수이신 서도영님께서 뮤지컬 영웅의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의 누구시죠? 안중근 의사시죠? 자, 오늘 이 자리는 38 여성의 날로서 남성과 함께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영웅처럼. 그래서 뮤지컬 가서 장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아마 소절을 여성으로 바꿔서 불러주시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서대용님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거에 많은 영웅들, 유관순 열사님, 안중근 의사님을 포함한 많은 영웅들로 인하여 저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 치르고 계시는 그 전쟁 가운데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은 영웅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영웅분들과 그리고 또 과거에 계신 모든 영웅분들을 포함하여 제가 이 대한민국의 많은 영웅분들께 이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일본의 빠른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주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두려움 만난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는 우리나라의 미투로 성폭력 없애고 성차별 구조 없애자, 이런 구호와 외침과 행동들이 올 한 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의 뒤덮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드 육아, 그 움직임에 하나하나씩 어떤 묻혀지는 게 아니라 결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투 중에서도 그 청소년 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스쿨 미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그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유엔에서도 발언을 하고 온 청소년 페미니즘 운영위원장 양지혜 씨가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연대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늘 떠는데요. 발언문을 준비했으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미투 1년을 맞아 열린 좌담회에서 서지현 검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검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때문이 아니라 그 피해를 손가락질하는 공동체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어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년째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가며 저와 고발자들이 느끼는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피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조직 문화, 고발자들을 향해 쏟아지는 조롱과 압박, 성적인 욕설부터 패드립,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지난 1년간 피해자를 짓밟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더 큰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고발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새학기에 저희는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자퇴를 결심하는 경우를 보고 있고, 학교에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아서 그 가해교사가 다른 학교로 떳떳이 발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1년은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치유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해교사가 교단으로 무사히 복귀하는 1년이었습니다. 우리의 1년이 이럴진데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고발을 이어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해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서로 맞잡은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낍니다. 그간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모를 것을, 무력하고 수동적일 것을, 성폭력 피해에 침묵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여성은 더더욱이 성에 대해 무지하고 폭력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말하기는 언제나 권력 바깥의 언어로, 역사 바깥의 언어로 존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전히 남성들만큼이나 치열히 싸워온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공인된 기억 바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전시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들 역시 여전히 기억의 투쟁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십 년간 공론의 장을 열고 지켜온 일본군 성노예제 고발 운동가들의 여정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를 받는 일이 피해자가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치유하는 길이 너무도 먼 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991년에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증언이 있었기에 2018년에 미투가 가능했듯 우리의 말하기는 세상을 바꾸고 있고 더 여성이, 청소년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추지 않고 공론장을 열어온 일본군 성노예제 고발 운동가 분들이 걸어오신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그 집회를 마무리해 주실 발언인데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랫동안 여성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셨고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본군 선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화려한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111년 전 3월 8일 여성 노동자 1만 5천 명의 시위대는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빵은 여성의 생존권을, 장미는 존엄성을 의미합니다. 이날로부터 유래한 38 세계 여성의 날은, 그리고 이 외침은 2019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김학순 할머니의 외침은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가해자들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인권 보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1년 전의 외침대로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의 생존과 존엄을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은 뜨거웠고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미투 운동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수만 명의 여성들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고 문제의 본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들의 말하기와 우리들의 연대의 힘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 세계성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149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현재 국회에서 가결된 미투 법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위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아직도 2차 피해와 폭력과 차별, 혐오에 노출되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달라고 말씀하신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잊지 맙시다.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여성인권이 실현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을 열심히 해나갑시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미투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힘찬 발걸음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고미경 대표님 힘찬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리몬드 정영주, 진혜승님이 오늘의 결의를 모은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자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77차 수요시위 성명서. 오는 3월 8일은 111번째를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이다. 111년 전 온갖 불평등에 맞선 미국의 여성들이 10시간 노동 준수, 임금 인상, 여성 참정권 쟁취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내용은 달라졌으나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은 전쟁터에서 일상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싸움도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은 92년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임을 밝히며 일본군의 조직적, 제도적 성노예, 전쟁 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여성으로서 사회의 두껍고 차가운 벽을 깨트린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외침과 그 목소리를 듣고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의 날갯짓이 큰 울림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 피해국들의 할머니들이 하나둘 피해자임을 이야기했다. 전시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 여성들은 자활기관을 만들고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합쳐 강인하게 다시 일어나 더 많은 여성들과 함께하는 더 큰 연대를 이뤄내고 있다. 최근 세계와 발맞추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힘차게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도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맞닿아 있다. 여성이 무언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는 것을 천명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거부하고 대항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며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더 많은 여성들이 함께 누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는 세상,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1월 28일 영원히 잠드신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고 하신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할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희망을 가지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더 나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그 어떤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 고통받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더욱 크게 연대할 것이다. 111번째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세계 여성의 이름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바꾼다, 바꾼다, 바꾼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우리가 이루자. 이루자, 이루자, 이루자.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77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성명서 낭독까지 끝났지요. 그렇지만 수요시위 아직 안 끝났지요. 자, 우리의 결의를 모아서 힘찬 구호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함성도 지르고, 그렇게 우리의 결의를 표명하는 행동을 하고, 그게 아주 잘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까 했죠?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보라색, 그리고 저를 노란색, 이렇게 피켓을 들어보십시오.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혐오 철폐입니다. 자, 두 번씩 모두 8번이에요. 힘차게 하겠습니다. 힘차게 할 때까지 수요 시위 안 끝나겠습니다. 자,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와! 잘하셨습니다. 근데 좀 아쉽죠? 한 번 더 할까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자, 여기부터입니다. 시작. 공식 사죄 죄송해요. 다시. 시작. 공식 사죄, 법적 배상,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차별 철폐, 혐오 철폐. 와! 네, 자, 마지막 풍선이죠. 풍선을 돌려보세요. 멋집니다. 제가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외치면 와 하시면서 풍선을 와 하시면서 아니야 한 번에 던져야 되겠구나. 일단 구호 외치고 제가 와 하면서 던져야 하면 한 번 이렇게 위로 확 던지는 겁니다. 이건 한 번밖에 못해요. 2번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던져요 이러면은 확 던지면 그때 이게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하고 수요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공식 사죄하라! 일본은 법적 배상하라! 와! 던집시다! 네, 오늘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1377차 수요시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안전 깔개는 한쪽으로 좀 모아주시고요. 피켓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선하고 성명서는 가져가시고요. 고맙습니다.